신축과 구축인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어떤 걸 사는 게 향후에 돈 벌 수 있는 선택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부산에 어떤 분이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상황은요. 가족은 3인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을 할 거라고 하고요. 예산은 8억이 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관심 아파트는 동네 역 옆에 입지 좋은 명륜자의 입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34평 눈여겨보고 있고 근데 그 돈이면은 혹시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 가정은 혹시가 아니라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는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옆에 동네 럭키를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 몸테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둘 다 금매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어떤 걸 사는 게 향후에 돈 벌 수 있는 선택이 될까요? 동네 럭키를 들어가면 쭉 재건축할 때까지 10년 이상 거주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딱 이까지만 읽으면요. 이분은 3인 가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하면 30평대를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신생아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니까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대출에 대한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8억이라는 게 아마 좀 무리한 기준인 것 같아요. 8억 미만인데 8억보다 조금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명륜자이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명륜자이 아파트 671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30평대가 7억 정도 6억 후반에서 7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고민하고 있는 동네 럭키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네 럭키 아파트는 1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고 이제 안전진단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명륜자이보다는요. 동네 럭키가 돈을 벌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금방 답이 나오는 게요. 이 명륜자이 30평이랑 동네 럭키 아파트랑 신축과 구축인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네 럭키가 재건축으로 나중에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뛰어난 가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겠죠? 입지적으로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몸테크가 가정이 된다고 하면은 명륜자이보다는 동네 럭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꼭 재건축이 끝까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상승장에 행정 절차를 거칠 때 그 두 개가 결합하면서 가격들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럭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명륜자에도 빠졌고 동네 럭키도 빠졌으면은 둘 중에서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 똑같은 가격이면요. 신축보다 구축의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세 단장을 한 게 8억이고 세 단장을 하지 않은 게 8억이면요. 세 단장을 하지 않고 재건축이 있는 부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몸테크가 있겠죠. 하지만 동네 럭키요.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요. 내부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뭐 10년 이상 한다고 하면은 뭐 그 이상으로 더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전세를 놓고 나중에 따로 또 좋은데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심 아파트만 본다고 하면은 동네 럭키가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동네 럭키랑 명륜자이가 세대수 빼고는 두 곳이 모두 입지가 훌륭합니다. 동네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어디가 더 좋은지는 동네 럭키가 좋습니다. 가격 변화가 잘 되고 향후도 좋아질 거예요. 명륜자이보다는 동네 럭키가 더 향후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 방어는 얘가 떨어질 때 명륜자에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떨어진 시기는 똑같고 지금도 똑같이 떨어진 시기라서 떨어졌습니다. 향후 가치는 당연히 재건축을 하는 동네 럭키가 훨씬 좋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살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 몸테크라고 하기에는 주차 문제 말고는 없습니다.
예, 저도 동네럭키에 굉장히 많이 갔고 옛날에 동네럭키가 가장 비싼 아파트, 제일 부자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명륜자이는 또 25평, 35평의 소형위주고 그런데 이런 아파트는 가격 방어나 향후 시세 측면에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명륜자인요 소형 평수와 20평하고 34평까지 있고요. 동네 럭키는 30평대 붙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까지. 당연히 럭키가 또 훨씬 더 유리한 아파트겠죠. 그래서 둘 중에는 평형대의 배분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신축이라는 가치를 따져볼 때도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사면 갈아타기는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묻습니다. 동네 럭키랑 명륜자이랑 가야 롯데 캐슬 골드 아너랑 갈아타기를 안 하고 10년 정도 쭉 거주한다면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오로지 향후 측면만 본다면은 가장 방어가 잘 되는 선택은 뭐일까요? 아마도 실거주로 제일 편한 데는 명륜자일 겁니다. 그리고 투자로서는 가장 좋은 데는 동네 럭키일 겁니다. 그리고 동네 럭키보다 실거주로는 골드 아너가 편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가 투자 가치는 제일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동네 여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동네 그다음에 연제 그다음에 수영, 남구, 그다음에 해운대 이쪽이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부산 진구까지는 괜찮은데 진구 중에 조금 아쉬운 게 이 지금 철도 노선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완전 산입니다. 산인데 지금 말하는 롯데 캐슬 아너가 이 아파트입니다. 동의대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사실상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가야 1구역도 이제 철거 단계죠.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 단계 2주 철거 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후반부라서 좋아질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지금 1700세대 들어오죠. 근데 아무튼 여기도 가격대가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싸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부산 진구입니다. 브랜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세권이지만요. 동네보다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동네 럭키가 투자로서는 시세 차이로서는 동네 럭키 1등이고 그다음에 명륜자이, 롯데캐슬 아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8억대라고 하면요. 만약에 나는 조금 준신축이나 좀 인프라가 그나마 좀 좋은 데로 가고 싶다 이러면요.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도 같은 가격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해운대 자이가 있죠. 여기 해운대 자이 1단지 2단 있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우동이고요. 여기가 수비 삼거리 백스코역 바로 맞은편에 있죠. 우이 정비구역도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으로 뭔가 올라오죠. 이렇게 가격들이 좋은 아파트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동 바로 앞에 있고 옛날엔 이게 단절돼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단절돼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요 지역들 한번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눈여겨보죠.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뭐 경남 마리나라든지 대우 마리나도 가격대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좋게 가려고 하면 이런 해운대자이나 요런 우동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가면요. 여기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학군도 괜찮고. 다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이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모르고 부부간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만 가치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산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산이라는 아파트에 한정해서 말했지만요. 그리고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거주로 8억을 활용한다는 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꽤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5억 정도를 이용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돈들은 제가 대처를 하고 그래서 부산으로 한정을 했지만요.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투자성이 있는 물건은 실거주가 불편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의 강남에 20평대의 구축 아파트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평촌에 가서 신축 아파트 중대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촌 쪽에. 그러니까는 되게 가격들이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꾸로 투자성이 많으면 실거주가 불편하고 실거주가 편하면은 투자성이 조금 많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신축의 겉모습만 보고 땅의 가치를 겉모습은 보지 말고 땅의 가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신축은 상승장이 결합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예를 들면 강릉의 신축과 강남의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요. 강릉의 신축보다는 강남의 구축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가야동 동의대역 바로 앞에 있는 진구의 가치와 부산 동래구의 가치 어느 게 더 클까요? 동래구가 좋습니다. 동래구보다 제가 첨언으로 추천드린 그 해운대는 왜 그럴까요? 동래보다는 해운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신축이라고 그 신축에 무조건 추종하지 말고요. 비슷한 가격이면요. 입지도 한번 따져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산에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요. 수도권에 집을 사고 부산은 전월세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다만 이 신청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부산이 특례를 이용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은 수도권에 집을 사고 부산을 전월세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저렴하게 살고 수도권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자산을 불리고 수익률이 제일 좋은 조건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공급 물량이 조금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되었고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2024년도에 나옵니다. 4,000세대가 나오는 거 말고는 특별히 큰 물량들이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뭐 지금 뭐 신생아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래 럭키를 가거나 아니면은 해운대 쪽으로 그냥 좀 옮기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수도권에 집을 사고 부산에 전월세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투자의 수익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화가 날 겁니다. 지금 부산 시장 안 좋은데 안 좋을 때를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집중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장기적 가치 있는 물건들은 아까 전에 동래 럭키라든지 해운대 쪽 자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우동 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읽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꼭 완성돼야지 가치가 있다? 라는 이제 건데 동래 럭키 대우 마리나 그거 기다릴 바에 지금 분양된 거 사는 게 이득인가 싶네. 반값 할인 중이더만요. 저거 재건축 쉽지만은 그 철자가 좀 많이 틀렸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15년 세상이 우째 변할지 알고 저길 들어가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고 오늘도 거기에 좀 비슷하게 이제 상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동산은요. 재건축이 꼭 완성이 되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 올라가면요. 상승장과 결합해서 크게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요. 재건축도 가격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거지. 그 행정 절차가 마련될수록 보시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우상향을 하잖아요. 음마 아파트는 땅의 가치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에 포장지가 좋아지는 시기가 다가오니까는 거기에 반응하는데 그 시기 중에 중간중간에 가격들이 하락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프가 우상향을 합니다. 송파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음마보다 더 느리죠. 느리지만은 우상향을 하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재건축이 완성되지 않아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재건축은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보다요. 그냥 재건축이 새 단장을 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있고 그 행정 절차가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뭐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다음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되는 그 시기마다 상승장이 분명히 한 번씩 끼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 꼭 완성이 되어야 된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내 생애 주기에 맞게 이것들을 또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15년 세상 어찌 변할지는 모르지만요. 확실한 건 15년 뒤는요. 지금보다 집값이 비쌉니다. 저는 이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무한대로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풀린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요. 우리가 똑같은 재화와 물건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갑니다. 15년 뒤에. 어찌 변할지는 모르지만요. 어찌 변할지에 대한 큰 방향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정적인 장벽을 치는 것보다 이 장벽에 뚫려 있는 어떤 틈새들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네 역시 얘기했는데요. 동네 역시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부산 시장은 안 좋습니다. 동네 한양 아파트도 뭐 재건축 아파트인데 좀 떨어졌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갈 겁니다. 해운대 3호 가든도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올라갔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 움직였죠. 예, 삼익 비치타운도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떨어졌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될 겁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그 시기에 맞게 가치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꼭 완성의 시점만 보고 큰일 났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추가 분담금을 현재의 시점에서 항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요. 우리가 분양받을 때랑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요. 대출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사실은 좋은 물건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억 이상을 받는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뭐 3억 이상 추가 분담금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가치의 변화들이 있는데 추가 분담금도 계약금처럼 10%만 우선은 있으면 됩니다. 3억이 추가 분담금 있으면 우선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싶으면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고 대출 때문에 전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창출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첫 번째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쉽게 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추가 분담금이 비싸더라도 10년 뒤 이 추가 분담금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준공 후 뭐 2년 뒤 4년 뒤가 되면요. 가격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까지 도달을 분명히 하거든요. 원베일리가 19억, 20억 미만으로 30평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40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때는 추가 분담금은 얘기가 많이 없었겠지만 그게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음마 아파트 평당 68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도곡 렉스 5억일 때가 있었습니다. 강남도 3억일 때 아파트가 수두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가 비싸고 10억이 재산의 부자의 척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입니다. 왜 시장과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장벽으로만 보십니까? 그 장벽에 있는 틈들을 보면서 새로운 환경과 배경들을 왜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큰 부자는 아니고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게 나한테 안전한 부분들이 있구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그냥 제 말이 되게 듣기 싫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맨날 저런 똑같은 얘기,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사기꾼처럼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뭐 이걸로 해가지고 유익을 남기는 게 사실 없습니다. 소통하고 여기에서 제가 제 일기장처럼 유튜브에 남기는 거 말고는 큰 수익으로 남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요. 이 얘기를 듣고 단 몇 사람이라도 전세로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삶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도 저는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이 제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청하고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더 큰 용기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긴 안목에서 보면 긴 상황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낀 게 되게 많거든요. 위기는 있으나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서 우상향을 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상수가 인플레이션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적으로 남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인플레이션요. 불편한 존재지만요. 적으로 되돌리면요.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늘어난 자산은요. 나중에 내 노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큰 장벽 같은 부정적인 상황들, 미래들 이거를 그냥 넉넉히 보지 마시고 거기서 틈을 후벼 파든지 틈을 만들어서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